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0,000명대를 보이던 경남 확진자는 다시 2만 명대로 올라섰고 부산의 병상 가동률은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김해시장 자리를 놓고 벌써부터 당내 경쟁이 치열합니다. 대낮 부산의 한 거리에서 50대 부부를 살해한 모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당초 살인 방조 혐의가 적용됐던 어머니 A씨에 대해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지난 주말 바다에 몰아친 풍랑의 영향으로 부산 송정해수욕장에 미역 등 해조류와 각종 쓰레기 150톤이 밀려들어왔습니다. 밀려든 해조류 수거에만 이틀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산, 경남 코로나 상황이 여전합니다. 다시 감소세를 보이던 경남은 확진자가 2만 명대로 올라섰고 부산에서는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병상 가동률도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보도국 권정숙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부산, 경남 코로나19 현황이 발표됐는데요. 먼저 29일 상황과 관련된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경남부터 살펴보면 29일 0시를 기준으로 경남에서는 22,49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8일 일주일 만에 10,000명대로 떨어졌다 다시 2만 명대로 올라섰는데요. 지역별로는 창원이 9,000명으로 가장 많고 김해, 허재, 진주, 양산에서 2,000명 넘게 나왔습니다. 지난주 경남 지역 확진자는 그 전주보다 26,000여 명 감소했는데요. 하루 평균으로는 여전히 22,000여 명 수준을 보였습니다. 70대 확진자가 가장 많이 증가했고 20대의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경남은 3월 3주를 기점으로 오미크론 정점이 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9일 0시 기준 부산에서는 19,957명이 확진됐는데요. 확진자 51명이 숨지고 위중증 환자도 107명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주 부산의 확진자는 12만 5,858명, 하루 평균 17,979명으로 40% 정도 대폭 줄었습니다. 1월 3주부터 증가한 확진자 수가 10주 만에 감소 추세로 접어든 양상인데요. 하지만 사망자는 295명으로 계속 늘고 있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네, 부산의 병상 가동률이 눈에 띄는데요. 부산, 경남 학교 확진자도 늘고 있고 화장시설도 포화 상태라고요? 그렇습니다. 부산의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99개인데 현재 89개가 사용돼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느는 만큼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화장시설도 포화 상태입니다. 때문에 제때 화장을 못해 4, 5일장을 치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화장시설에선 인력과 근무 시간을 늘리고 하루 79회 화장 횟수도 98구로 늘리고 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어 하루빨리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3월 개학 이후 학교에서도 코로나 자가검사를 진행한 학생 10명 중 1명꼴로 양성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교직원들의 확진도 잇따르고 있어 학교에서는 인력난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남에서는 대체 인력을 확보해 투입하거나 이마저도 어려우면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교육 전문 직원을 투입해 학사 운영을 안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재택 치료자들에게 희소식도 있는데요. 외래진료센터가 확충된다고요? 네, 경남의 상황인데요. 현재 경남에서는 외래진료센터 40곳이 지정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대면 진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별도 시간 또는 공간 활용으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진료 환경과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신청해 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데요. 병원급은 3월 30일부터, 의원급은 4월 4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는 외래진료센터가 늘어나면 진료 대기 시간이 줄어들고 평소 다니던 동네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게 돼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부산 경남 지역의 코로나19 상황 권정숙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지방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김해시장 자리를 놓고 벌써부터 예비후보들의 당내 경선이 치열한데요. 김해 지역을 사수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12년 만에 탈환을 노리는 국민의힘에서 어떤 후보가 나올지 시민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향으로 내려온 뒤 김해 지역은 줄곧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곳입니다. 2010년 이후 김해시장은 모두 민주당 출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현재 김해는 경남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 2명을 비롯해 시장과 도의원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시의회 역시 전체 23석 중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2배가 넘는 15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심의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김해 지역 득표율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6.24%로 49.33%를 득표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이 3.1%포인트 높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허성곤 현 김해시장과 박성호 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공윤권 전 경남도의원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3선을 노리는 현 시장과 굵직한 이력을 가진 인물들 간의 경합구도입니다. 국민의힘은 8명의 후보가 공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박동진 국개발그룹 회장, 박병영 전 경남도의원, 황전원 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박영진 전 경남지방경찰청장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또 홍태영 전 김해갑 당협위원장과 김성우 김해을 당협위원장, 양대복 전 경남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권통일 국회 권성동 의원실 보좌관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일부 예비후보들이 당협위원장들의 출마 반대를 요구하며 벌써부터 당내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수세가 강한 경남에서 노 전 대통령의 고향으로 선거 때마다 박빙의 대결이 펼쳐지는 김해시장 선거. 본선에 앞서 여야 모두 치열한 예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국민의힘 박완수 국회의원이 경남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 의원은 29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의 제도약을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40년간 쌓은 행정 경험과 전문성으로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기업 투자 유치 등 경남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은 하지 않은 현역 신분으로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할 계획입니다. 정명시 전 기장경찰서장이 29일 국민의힘 소속 기장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 전 서장은 도시철도 2호선 완공 이전 국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대심도를 일광신도시까지 연장하고 반송터널 조기 착공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또 굴뚝 없는 기장형 일자리 유치와 교육 혁신, 관광도시 조성 등 5대 분야 100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한밤중 계속 비틀거리는 차량을 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천에서 한 시민이 음주운전 차량을 10km가량 따라간 끝에 진행을 가로막아 경찰 검거를 도왔습니다. 경찰과 놀라운 실시간 공조 체계를 보여준 이 용감한 시민은 특히 지난해 6월 진주에서도 음주운전자를 추격해 검거에 일조했다고 합니다. 차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6일 밤 10시 30분쯤 사천의 한 도로에서 차선을 왔다 갔다 하는 차량. 갑자기 차선도 급하게 변경하고 속력도 라이트도 계속 오락가락합니다. 이 모습을 의심스럽게 지켜보며 따라가던 한 운전자가 급히 경찰에 신고합니다. 음주차량 의심돼가지고 연락을 드렸는데요. 네, 자꾸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연락을 드렸고 라이트 껐다 켰다 하고요. 경찰로부터 위치 설명을 부탁받은 이 운전자는 이때부터 음주운전 의심 차량과 추격전을 시작했고 자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며 경찰과 공조체계를 유지합니다. 사천 방면으로 가고 있다? 네네네. 지금 뭐 혹시 그 차를 뭐 계속 쫓아가시거나 그럴 거예요? 네, 쫓아가야지요. 이 신고자는 그렇게 약 8분 동안 10km에 달하는 거리를 따라붙어 사천 항공우주테마공원 인근 도로에서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새로 생긴 도로 있지 않습니까? 글로 가네요. 항공테마공원이요. 항공 끝. 빨리 오세요, 빨리. 경찰에 붙잡힌 이 차량의 40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9%. 사천의 한 터미널에서 검거 현장까지 20km가량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위험한 도로 위 질주를 막은 주인공은 지역에서 버스 운전을 하고 있는 한결애 씨.
한 씨는 알고 보니 지난해 6월 진주에서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자를 약 20km 추격해 금거에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도로 질주극은 모두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한 씨는 언제든지 다시 이런 상황이 생기면 똑같이 할 거라며 음주운전에 대해 일침을 날렸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 저 같은 시민들이 있어야 점점 가면 갈수록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줄어들지요. 뭐 택시도 있고, 뭐 대중교통 버스도 있고, 하도 못해 대리기사도 있는데 음주운전하는 자체가 너무 나쁘다고 많이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에도 이런 분들 보면 다시 또 쫓아갈 계획이 있습니다. SCS 차준입니다. 지난 주말 바다에 몰아친 풍랑으로 부산 송정해수욕장에 미역 등 해조류와 각종 쓰레기가 떠밀려 왔습니다. 이에 따라 해운대구는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과 장비를 투입해 수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떠밀려온 해조류 등을 150톤으로 추산해 30일까지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해 용지봉 자연휴양림이 3년간의 공사 끝에 드디어 개장했습니다. 김해시와 산림청은 29일 국립용지봉 자연휴양림에서 최병암 산림청장과 허성곤 김해시장을 비롯해 김정우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을 진행했습니다. 김해 대청동의 축구장 82개 크기로 지어진 휴양림은 총 사업비 86억 원을 투입해 숙박과 다양한 체험시설을 갖추어 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예약은 30일 오전 9시부터 전국 휴양림 통합 예약 시스템인 숨나들이에서 하면 되며 객실 이용은 15일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김해시는 김해 용지봉 자연휴양림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슬로시티 김해의 정취를 한껏 느끼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경남 최대 규모의 창녕군 치매 전담 요양원이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창녕 치매 전담 요양원은 74억 원을 투입해 창녕 대한면 신당리 2,600여 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1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는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시설장과 요양보호사, 프로그램 관리자가 상주해 다양한 치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치매 전담실은 장기 요양 등급 2에서 5등급을 받은 노인 중 치매 증상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경우 입소할 수 있습니다. 밀양시가 2024년 열리는 경남도민 체육대회 개최지로 확정됐습니다. 63회 도민체전은 2024년 4월에서 5월 사이 밀양에서 나흘 동안 열리며 18개 시군 선수단 2만여 명이 참여해 42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밀양시는 2005년 43회 대회 이후 19년여 만에 도민체육대회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시는 관광휴양 스포츠가 어우러진 밀양만의 특색 있는 도민체전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며 50억 원에 이르는 경제 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대낮 부산의 한 거리에서 5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30대 A씨와 50대 어머니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40분쯤 북구의 한 아파트 인근 거리에서 50대 부부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살인 방조 혐의가 적용된 B씨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A씨 모자는 범행을 저지른 뒤 차를 타고 경북 경주로 달아났다 2시간 만에 자수 의사를 밝혀 긴급 체포됐습니다. 지난 28일 밤 11시쯤 동구 오부도 앞 교차로에서 트레일러 3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트레일러 운전자 A씨가 허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몰던 트레일러가 신호대기 중이던 또 다른 트레일러 뒷부분을 추돌한 뒤 밀리면서 3중 추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9일 오전 10시쯤 부산 강서구의 한 철강자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관과 소방차 등이 투입돼 2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 공장 안에 있던 관계자 3명이 긴급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역민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